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죠. 오랜만에 이제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중심의 이제 조정이었죠. 코스피는 크게 빠지진 않았고 또 시총 상위주들도 굉장히 견조했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겁을 누가 먹었는지 어떤 매수 주체가 먹게 되었는지를 보면 이 변동성, 아주 높았던 고변동성의 근본 원인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코스피는 견고했던 이유, 오늘 장세의 흐름을 잘 분석하고 이해한다면 도리어 이제 기회로서 또 잘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은 잘 보유할 수 있고 더 확신을 가지면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전략들을, 필승의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직 붕괴는 아니죠. 추세가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이제 대중들의 손에 쥐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매수를 할 만한 수급이 없다든지 메이저들이 다 후퇴한다든지 이런 구도의 흐름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고변동성인데요. 이 고변동성이 나왔던 이유를 한번 짚어보고 수급별 동향들 또 종목별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0.46%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크게 빠지는 않았어요. 거래대금 12조 정도고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았던 역시나 이제 조정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은 2.5% 빠졌고요. 885포인트, 900포인트를 좀 깼네요. 거래대금이 13조 5천억이니까 최근 평균 수준 정도 나온 것 같고요.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주식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빠졌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수급 구도는 코스피 쪽에서는 되려 이제 외국인이 1,500억 순매수했어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000억을 순매도했던 게 조금 타격적으로 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조금 수급적인 특징점이었고, 오늘 코스닥에서 이제 2,600억이라는 순매도가 나온 IT 업종, 이게 이제 LNF예요. 그래서 한 종목에 좀 집중된 매도 수급이 코스닥 외국인 매도였던 좀 왜곡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공매도 물량일 수도 있는 거고 해지성 물량일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종목에 의해서 코스닥의 수급이 좀 왜곡되는 측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LNF의 어떤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다소 이제 2차전지 업종 전반에 하락 도화선이 일견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테슬라의 이제 실적 부분은 사실 매출은 늘었지만 이제 이익 단으로는 줄었는데 가격이나 효과가 반영된 결과였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결과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조정의 어떤 빌미로서 아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은 펀더멘털의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죠.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시세, 큰 폭의 어떤 조정 시세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펀더멘털 방향은 펀더멘털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면 주가도 이제 출렁출렁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같이 따라가고 이런 흐름인데,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작용하고 지배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예측이 어렵다는 거지, 장기적인 예측에는 굉장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을 우리가 확신을 했다면 펀더멘털적으로 5년 전에 투자했으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몇 배 이상, 10배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있겠죠.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펀더멘털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차트가 중요하거나 수급이 중요하거나 그리고 매크로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단기라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단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단기적인 추세나 어떤 시세에 의해서는, 시세 같은 경우는 심리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이제 수급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코스닥에서는 다소 과열된 시세들이 나오는 종목들과 영역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전지 업종 쪽에서는 과도하게 좀 포모 현상까지 또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서학개미와 수급들도 상당 부분
코스닥으로 유입이 되는 게 좀 포착이 되면서 결국은 좀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올 게 왔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날카로운 어떤 조정은 뭐 최근에 이제 3월 14일경에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들의 수급 주체로서 움직이는 코스닥 증시의 조정은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오늘 같은 이런 시세도 특별할 건 없는 코스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조정의 어떤 시세 형태고요. 최근에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그리고 과도한 어떤 오버페이스의 어떤 종목들이 다수 이제 탄생하면서 결국 조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칠한 줄근 요 라인은 과거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지지와 저항을 나타냈던 그 라인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이평선이죠. 480일 요 이평선 자체가 그동안 좀 지지 라인 때 들어있는 형태. 그리고 앞서 이제 여기 있는 라인도 지지 라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950포인트 정도의 요 라인은 저항 라인에 조금 이제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지켜지고 아니고 이런 문제보다는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영향도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라인 위치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대응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여기 저항 라인인데 여기서 저항을 진짜 좀 받아요. 그렇게 되면 확률상으로도 조금 저항과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데요. 좀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이 조금 식혀지고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좀 분산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멀리 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탄탄하게 이제 추세를 형성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같은 조정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정말 힘들죠. 조정 나오는 거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이거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투자들이 결국 이제 이 라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의 어떤 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집행하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주식을 뭐 좀 쉬다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반성은 하셔야 돼요. 반성은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이런 데 놔두고 여기서 들어온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반성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세가 만들어지는 이 원리들과 주도 업종이 나타나서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던 이 시장의 구도, 흐름들을 피드백을 제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습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결국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초조해하겠어요. 여기서 매수한 투자자겠죠. 메이저 수급들은 여기서 매수했는데 뭐 들어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탈탈 털리는 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 대중 투자자 또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단행했던 투자인데요. 심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도 심합니다. 떨어지면 정말 뭐 험하게 되죠. 험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투자들도 이제 사실 나가 떨어지고 뭐 손절하고 시간으로 늘어뜨리게 되면 이제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제 약간 좀 심약한 투자들, 또 감정상 굉장히 취약한 흥분을 잘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실 그 감정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그런 성격은 주식 투자를 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학습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결국 실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마인드 컨트롤과 또 이제 지금의 시세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면서 내 이제 마인드셋을 이제 잘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어떤 구간일 거라 보여지는데요. 이 구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1, 2주, 한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과거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구간이잖아요. 코로나 이후 여기도 날카롭게 조정받았죠. 코스닥 증시가. 그리고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 뭐 세 차례 하락 파동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승 분출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이다. 이거 예언가처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 아이고 오늘 조정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다시 갈 겁니다. 라고 하면 100%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맞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기꾼이지 그걸 어떻게 예언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심약한 매물들이 소화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좀 나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나서 다시 또 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다시 또 움직일 때는 바로 2차전지 지금 업종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빨간색은 전고점 부분이고 그걸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의 흐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LX 2차전지 업종지수 뭐 대형주들이 오늘 크게 빠진 게 없기 때문에 1% 조정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고 5일선 깨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진 거는 신용 물량이 꽤나 많이 들어와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꽤나 많이 빠졌는데요. 한화기술 이런 것들 보시면 9% 빠지고 LMF도 신용 물량이 꽤나 많았어요. 3.8%니까 꽤나 많죠. 이런 것들이 심약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는 투자자가 많이 발생되고 뭐 대주전자재로 이런 것도 3% 넘는 신용 물량에 PNT도 마찬가지로 5% 넘는 신용 물량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들의 어떤 약간 좀 흔들림과 그런 거에 의한 어떤 고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단으로 이제 이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을 매수한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이고 정확히 분석이 안 됐고 오랜 기간 스터디가 안 된 투자자는 이렇게 시세로 흔들어 버리면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우리가 PNT에 대해서 아주 단단하게 학습하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또 뭐 구체적으로는 수주상고라든지 어떤 공정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고객사를 끼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꿰고 있다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내년 예상되는 실적 이런 것들을 꿰고 있다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런 거 모른 채 그냥 좋다고 하니까 따라붙고 샀던 그런 심약한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고 또 이제 뭐 손절하고 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될 때 그게 거래량이 이제 급감한다든지 시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2차전지 업종은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은 심약한 개인 투자자의 흔들림과 이탈이 발생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만큼 단단하게 공부한 학습한 투자자만이 향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또 거대한 또 상승의 어떤 추세 흐름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령을 피우자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투자해서 우리가 뭐 종목 잘 맞춰가지고 수익 나고 이게 무슨 뭐 찍기 게임도 아니고 투자라는 행위는 일관된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철학과 또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일관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뭐 누가 좋다 해서 누가 좋은 정보 알려줘가지고 뭐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건 일회성이자 또 지속 가능하지 못한 그런 어떤 주식 투자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투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신가요? 전자시겠죠? 그래서 단단한 심리, 단단한 기준, 단단한 스터디를 한 여러분들은 아마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해외 시장 흐름 한번 볼게요. 해외 시장의 흐름은 그 아시아권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닥이 2.5% 빠진 데 비해서 니케이, 항생, 홍콩, 대만, 상해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 이제 나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단순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과도하게 어떤 투기적인 어떤 뭐 분위기 몰이가 됐던 영역에서 일단은 좀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코스닥에 국한된 하락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겁먹을 필요 없고 겁먹는 자들은 누구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드린 거고 메이저 큰 덩어리의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쪽은 보시면
뭐 삼성전자 약보합,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하이닉스도 약보합, LG화학은 1.2% 상승으로 삼성바이오를 제꼈습니다. 시총으로. 삼성바이오도 약보합, 삼성SI도 1% 조정 정도.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지금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퓨처엠 같은 또 덩치 있는 2차전지 기업들 자체도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SK이노베이션도 1% 조정 정도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빔, 에코프로는 뭐 크게 빠지지 않았네요. LNF가 오늘 유독 외국인 JP모건 교환사채 받아간 JP모건 창구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왔고, 아마 신한에서도 공매도 창구로 많이 유명하죠. 신한 창구 쪽에서 대량의 매물이 나왔다는 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의 오늘의 LNF에 대한 어떤 대규모 매도는 일부 공매도 섞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개의치 않을 만한 그런 수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선 정도 붙이는 그런 조정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뭐 대체적으로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다소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은 뭐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시황 상황, 시장 상황 자체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 오늘 수급의 흐름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1,500억 순매수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쪽의 순매수였는지를 한번 보면요. 화학업종, 2차전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주로, 그리고 운수장비, 여기는 이제 오늘 방산주들이 다수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현대로템 쪽, 그리고 항공우주 쪽, 오늘 방산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뭐 대중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몰렸던 쪽은 조정 흐름이 나왔고, 조금 소외돼 있었던, 최근에 이제 뭐 현대로템 이런 것들은 좀 소외돼 있었던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이 오늘 쳤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오늘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한 섹터만 주구장창 올라가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8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19년도 5G 섹터만 주구장창 하고 딴 건 다 무너질 때, 그 지속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또 박살나고, 조정이 이제 하락이 세게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리고, 야, 2차전지 바이오 쉬니까 오늘 뭐 방산으로 딱 올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잘 돌고 있다는 거고, 시장 안에서 자금이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단순 조정 흐름이었던 거지, 뭐 이제 뭐 끝장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가 끝난 거냐? 이런 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차전지 대장주군들, 시총 대장주군들의 흐름이 전혀 이제 고점의 패턴이 없죠. 오늘은 고변동성에 누가 겁을 먹었느냐가 제가 제목에 담았던 내용이고, 결국은 최근에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코스닥에 이제 포진된 중소형 주단에서 이제 막 이제 흥분된 개인들, 또 이제 신용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 쪽, 그런 쪽에서 이제 뭐 테슬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LNF의 어떤 외국인 매도로 인한 뭐 급락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도화선이 되면서 같이 이제 파급된 거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이 2~3% 빠지면서 코스닥이나 이렇게 같이 빠졌으면 제가 이제 그걸 빗대서 분석해서 설명시켜 드릴 텐데, 아시아 시장 또 미국 시장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이제 코스피도 평온했어요. 근데 코스닥만 오늘 이랬던 변동성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크게 빠진 종목들이 왜 나타났을까를 볼 때, 그리고 공통점을 볼 때 2차전지와 또 이제 바이오가 위주로 이제 강하게 빠졌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고 개인들이 확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어떤 업종 대표적인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심약한 대중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어떤 물량들이 조금 소화되고 흔들리고 하면서 나타난 변동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 외국인 기관의 또 동시 순매수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은 뭐 방산주가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네요. 현대로템이 1,100억 들어와서 11% 급등. 한국항공우주도 거의 전고점 부근 올렸습니다. 4% 950억 들어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뭐 원전 관련된 정책들 많이 나오고 있고, 호텔신라도 최근에 뭐 리오픈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조금 돌려세웠던 것 같고, LIG 넥선도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방산주 상승에 같이 동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넘어가면 오늘은 조금 뭐 개별 종목 성격인데요. 뭐 TSI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장비 회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들 최근에 많이 이격 조정 받아가지고요. 이제 거의 뭐 조정의 말미에 온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더라도 이제 61선 부근까지 왔어요. 그 로봇 관련주들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시총 크고 또 이제 주도력 보이는 레인보우 61선 왔고요. 또 SPG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하방으로 가파른 조정. 근데 물량은 안 나와요. 거량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은 잠긴 채 하방으로 이제 내리꽂는 형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로봇 관련 섹터군도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말미에 두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파마 리서치 이런 기업도 수급은 들어왔는데 오늘 바이오 업종이 내려앉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흐름이었고, 에코앤드림도 오늘은 수급은 55억이 쌍끌이 순매수 들어왔는데 역시나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약세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A프로도 이제 2차전지 장비주죠. 수급은 들어왔지만 7.9% 빠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조정인 거죠. 보시면 어제보다 이제 거래량은 완전히 줄은 채 이제 장대 음봉 형태. 그래서 시장 업종 흐름상 같이 이제 떨어진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좀 과열된 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분위기였고, 하면서 이제 그냥 무차별적으로 매수하던 그런 어떤 약간 좀 하위 레벨에 있는 대중 투자자가 기겁하면서 이제 물량을 좀 던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며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변동성 속에서 단단한 어떤 학습과 또 기준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은 아마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코스닥만은 오늘 조금 겁을 먹은 자들의 물량이 고변동성을 좀 초래했다. 코스피는 견조했던 이유,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쉽지 않은 장세, 흔들리는 장세였는데 뭐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전 더 철저히 또 분석해서 좋은 내용, 전략 위해서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로봇 관련된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그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보고요. 네,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